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공익사업의 전체적인 규모의 추이를 고찰한 후 전기, 가스, 수도 후 장기 추이를 심층적으로 고찰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지만 21세기에는 선진국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경제 성장은 놀라운 것이지만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보면 아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업이 ICT 기술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본장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후반 ICT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업의 존재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각 나라는 이와 같은 기술 변화에 부응하도록 서비스업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편의 심도와 속도는 나라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선도적으로 ICT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전통적인 서비스 방식을 고수하면서 서비스업에 있어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전통적 서비스에 대한 영업권의 보호, 전문직 서비스업의 강력한 이권 보호 체계 등은 ICT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비드19라는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비상적 조치가 취해지면서 그 이전과는 달리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서비스업에서의 급격한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의 추세를 ICT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ICT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업은 사용자의 경험에 기반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혁신 이론은 실행에 의한 학습을 중시하였는데 이것은 프로세스의 혁신을 중심에 둔 것으로 동일한 제품을 보다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제조 프로세스의 혁신 못지않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혁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실행에 의한 학습이 아니라 사용에 의한 학습이 기초를 이룹니다. 사용에 의한 학습이란 사용자의 경험에서 표출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경험에 바탕하여 새로운 상품을 고안해내는 혁신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ICT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업이 정립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과 사용자의 경험에 기반한 혁신 공간의 확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의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강의로 한국의 장기통계 2의 두 번째로 수록된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국민소득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